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쿠즈네 초프급 중항공 순양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즈네 초프급 중항공 순양함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쿠즈네 초프급은 항공모함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지만 항공모함이 아니고요.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중항공 순양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은 정식 명칭을 따라가기 때문에 중항공 순양함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줄여서 쿠즈네 초프급 약간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따가 서술하겠지만은 이 쿠즈네 초프급은 항공모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후술하면서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오늘 가질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쿠즈네 초프급 중항공 로켓 순양함입니다. 러시아에선 이렇게 불러요. 중항공 로켓 순양함.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죠. 만재배 수량은요 67,500톤 정도고요. 그리고 최고 속력은 32노트 정도 되고, 그리고 승조원은 약 1960명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외형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누가 봐도 항공모함이죠. 누가 봐도 항공모함처럼 보이고 실제로 갑판에 항공기가 깔려있잖아. 그래서 항공모함이 아니지 왜 중항공 로켓 순양함이라고 표현하지? 라고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러시아 새끼들이 중항공 로켓 순양함이라고 하는 거다, 실제로 항공모함으로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어느 정도 있어요. 발트해에서 지중해로 나갈 때 항공모함이 지나갈 수가 없대요. 그것 때문에 중항공 로켓 순양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도 있는데, 물론 그 이유가 있지만 전체 100 중에서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정치적 이유보다는 지정학적 상황과 러시아 해군의 교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찾아본 결과 러시아 애들도 얘를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마치 일본의 개함 우월주의식 배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2세급 전함이랑 많이 비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2세급 항공 전함은 함포를 앞에 주렁주렁 달고 뒤에는 항공갑판을 단 게 특징이니까요. 얘는 개장 전이네. 잠깐만요. 이게 개장 후고요. 이렇게 뒤에 갑판 깐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건조를 했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정학적 상황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겁니다만 냉전 시기 소련은요 미국에게 포위된 형세였어요. 이 때문에 소련은 비대칭 전력으로서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구사한 전략이 이거 맞아요. 소련을 그냥 전방위적으로 포위를 해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대륙으로 못 나오게 한다. 이게 진짜로 미군의 전략은 맞아요. 근데 소련이 바보가 아니잖아. 미 함대랑 직접적으로 붙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소련이 미군의 해군력을 따라갈 만한 체급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똑같은 전략을 취할 수는 없어요. 그럼 방법이 뭐냐? 소련은 합리적으로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소련의 잠수함들 유명하죠? 핵추진 잠수함이고 SLBM을 발사한다는 거. 소련은 일단 거대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했고요. 그리고 먼바다까지 보내서 대기시켰다가 유사시에 SLBM을 발사해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바다에서 제공권은 둘째치고 제해권을 못 가져가요, 소련은. 그러니까 잠수함을 통해서 가능하면 통상 파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SLBM을 통해서 미 본토를 날려버리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합리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바보가 아니죠. 미국도 이 소련 잠수함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대량의 LA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배치하였습니다. 1970년대부터요. 소련의 잠수함들은 언제나 미국의 잠수함과 대잠 전력을 피해 다니며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잠 헬기 전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만 보여줬는데 이거 키로프급입니다. 키로프래. 키예프. 이렇게 생기네요. 지금은 잠수함이 된 그 배랑 이름이 같은 모스크바급 대잠 항공 순양함이 있습니다. 얘도 모스크바예요. 잠수함이 돼버린 그 모스크바랑 이름이 같아요. 얘대로 충분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 헬기 모함들이죠. 아군의 잠수함을 보호해주고 쫓아오는 LA급 같은 경우에는 이 헬기와 그리고 대잠함으로 쫓아내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게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소련 영해까진 들어가지 못해요. 소련도 제공권 하면 자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미국만 제공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소련도 제공권 하면은 자신 있는 국가 중 하나예요. 다만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있는 공군 기지를 베이스로 한 제공권을 가지는 게 특징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잠수함이 자국의 영토 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아군 항공기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으니까. 뭐든 그래서 당연히 이 개념은 소련의 영토, 영해에서 조금 벗어난 대양에서 항공 지원을 해준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대잠 헬기 전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미국은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상함한테 쥐약이고요. 알레이버크급 이전에 일반적인 구축함, 호위함에게도 쥐약이고요. 그리고 항공모함이 있잖아. 그럼 항공기 띄워가지고 헬기를 격추시켜버리면 되고요. 미국 입장에서 적 잠수함이 있을 만한 위치에 적 장비들을 도장 깨기 하듯이 계속 밀어내면서 소련의 핵잠수함들도 움직임이 축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의 움직임이 축소된다는 거는 나의 활동 범위도 넓어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은 LA급 잠수함 물론이고요. 구축함, 항공 기능의 복합적인 전력으로 소련의 잠수함을 압박해왔습니다. 물론 소련도 지상 기지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공권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영해 내에서는 방공망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속거리가 닿지 않는 먼바다에서 작전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잣 같은 존재가 하나 더 나옵니다. P3 오라이언이라고 하는 아주 잣 같은 존재가 등장해요. 거의 뭐 페이로드는 폭격기급의 페이로드를 달고 있는 대잠 초계기가 등장을 해요. 심지어 장거리 대잠 초계기야. 영토와 영해밖에 멀리 가가지고 대잠 초계를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못 참습니다. 다른 거는 좀 참을 수 있다고 해도 이거는 못 참아요. 이게 진짜 소련 잠수함을 상대로 위협적인 전력이었고요. 그리고 얘 항공기잖아요. 헬기 따위로는 대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좀 처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처리하려면 당연히 이 대잠 초계기 혼자 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적 항공기도 어느 정도 소거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수상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수상함? 그게 항공모함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얘네 개념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똑같은 말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선 다릅니다. 여튼 그래서 항공기를 운영하는 수상함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건조한 게 오늘의 주인공 쿠즈네초프급 중항공 순양함입니다. 기존 키예프급 항공 중순양함을 거대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키예프급하고요 쿠즈네초프급하고 보면은 좀 비슷해요. 인도의 항공모함 중에서 최근에 취역한 게 있어요. 비크란트라고. 저 맨 처음에 이거 쿠즈네초프급인 줄 알았어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한데 아닙니다. 키예프급이에요. 키예프급을 거대화해서 만든 게 쿠즈네초프급이다. 목적은 P3 오라이언을 견제하고 항공 엄호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조했다. 그리고 겸사겸사 아군 잠수함을 제거하기 위해 다가오는 수상함들도 대한미사일로 공격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항공기를 운영하는 수상함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얘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쿠즈네초프급이 항공모함인 주제에 항공모함 아닙니다. 항공모함인 것 같은 녀석인 주제에 주객 전도된 것 마냥 거대한 미사일 싣고 다닌 이유가 이런 배경 때문이에요. 자꾸 헷갈릴까봐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러시아 애들은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현대 군함들 헬기 갑판 다 있잖아. 그리고 헬기 경납고 다 있잖아. 그거를 아무도 항공모함이라고 표현 안 해요. 왜냐? 배수량이 작으니까 헬기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배수량이 크면 갑판을 넓게 깔아서 항공기를 운영하면 되잖아 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항공모함이 아니냐 자꾸 말하는데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건조 개념은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수상함이다 라는 거고요. 항공모함이 아니고 애초에 전투함이고요. 대부분의 수상함들이 한미의 헬리덱과 헬기 경납고를 가지고 있듯 쿠즈네초프급은 넓게 활주로를 깔아서 항공기를 이착함시켜 항공기를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계속 혼돈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항공기를 사용하니까 항공모함 아니냐고 라고 할 수 있지만 항공기는 거둘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쿠즈네초프급이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소련 해군은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냐, 이렇게 운영할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전처럼 이 소련의 이 핵잠수함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키로프급의 헬기만으로는 모자라니까 항공 차단이 가능한 항공기가 필요하다. 이게 소련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겸사겸사 얘가 미사일을 유도해 줄 수 있습니다.
쿠즈네 초프급에는 그라나트라는 엄청 짱 큰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항공기가 유도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라니트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실제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엄청 커요. 쿠즈네 초프의 미사일 발사관 여기 있고요. 총 12발이에요. 엄청 커요. 7톤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얘가 이제 7톤. 속도는 최대 마하 2.5 정도까지. 정면에서는 이렇게 생긴 애고요. 뒤에서는 이렇게 생긴 애예요. 거대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검증이 안 된 썰이지만은 이 그라니트를 12발을 다 장전하잖아요? 그러면 함재기를 제대로 못 실었대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함재기를 기존처럼 만재를 시켜버리면 항해 안정성이 떨어져가지고 이 그라니트를 다 실으면 항공기 운영 대수를 좀 줄여야 됐대. 그런 썰이 있습니다. 검증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래가지고 항공기를 사용하는 수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항공모함이 아니고 전투함이다. 전투함인데 항공기를 조금 많이 운영하는 것 뿐이다. 만들어진 개념이 이거예요. 이게 어딜 봐서 항공모함이야. 이거는 항공모함 운영법이 아니잖아. 누가 항공모함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이런 식으로 항공모함을 사용하지 않아요. 쿠즈네 초프급은 이 함교가 굉장히 큰, 멀리서 봤을 때 약간 대두 같다라는 게 특징인데 실제로도 큽니다. 왜 이렇게 크냐? 엄청나게 거대한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왜 엄청나게 거대한 레이더를 사용하냐? 일단 첫 번째로 얘를 운영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 CIWS 양이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CIWS를 운영을 하기 위해선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더 장비가 많아져야 돼요. 현대에 와서는 A사 레이더로 풀 디지털화 해가지고 한 개의 레이더만으로 다양한 장비들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80년대입니다. 1980년대는 미국도 그렇고요. 소련도 그런 레이더를 아직 개발하진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덕지덕지 레이더를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레이더 딱 3개만 가져왔어요. 첫 번째, 마스 파삿 3차원 대공 레이더인데 얘는 이제 키예프급에서도 사용한 레이더예요. 러시아 쪽에서 자세한 스펙은 공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스펙은 모르는데 지금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약 탐지거리가 500km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F-15 정도 되는 크기의 항공기를 약 500km 정도부터 탐지를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계속 추측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MR750 프리것 이제 MA라는 레이더인데 이게 여기 있어요. 얘예요. 얘는 사거리가 한 150km쯤 되는 3차원 레이더예요. MR750 같은 경우에는 호위함이나 초기함 같은 거에 얘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약간 서브레이더로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MR360 폿캇 3개가 달려 있어요. 얘는 뭐에 쓰냐? 대한미사일 유도에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대공미사일 CIWS 운용에도 사용하는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이제 대표적인 레이더인데 맨 앞에 보이는 이 3차원 레이더는 약간 이제 조기경보 레이더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장비를 사용을 한다고? 대체 CIWS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존나 많습니다. 진짜 존나 많습니다. 이게 니미츠급 항공모함이랑 비교해서 한 건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니미츠는 요거 전체를 보호하는데 C램 2개 그리고 램 2개 딱 이거 2개만 사용하거든. 이 쿠즈네 초프급은 토르 미사일을 사용하는 사거리 12km 정도 되는 대공 미사일 있어요. 그거 VLS가 24셀 있어요. 192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 없죠. 그리고 카쉬탄 CIWS 8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대공 기관포예요. 아 그럼 끝이겠네? 아니에요. AK630 CIWS가 하나 더 있어요. 정신이 나갔죠? 요거 2개 다 발칸포인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그 대공 기관포에 목숨을 걸었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AK630은 없어도 되지 않나? 카시탄으로만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전투함이라고 생각하면 납득이 됩니다. 항공모함은 항공기 운영에 올인하기 위해서 자체 무장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쿠즈네 초프급은요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생긴 게 항공모함처럼 보인다고 해서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전투함이라 생각하면 납득이 가죠. 과거 전함들이 부포 주렁주렁 달았던 것처럼 전투함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무장 단계 이해는 돼요. 배수량이 5만 톤이 넘어가잖아. 뭐 여튼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게 킨잘 미사일이에요. 192발이 들어갑니다. 왜 192발이냐? 킨잘 좀 보여드리자면 이게 킨잘이에요. 이게 한 셀입니다. 요게 4 곱하기 2거든요. 요게 한 셀이에요. 한 셀에 장전되면 8발이에요. 근데 이 VLS 모듈이 24개가 있어요. 그러면 24 곱하기 8,
192입니다. 벌써부터 어질어질하죠. 사거리는 12km 정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카시탄 CIWS 이게 8기가 있어요. 여기에 모자라서 AK630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 자체입니다. 얘들은 왜 이렇게 CIWS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교리 차이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방공 미사일에 의존하기보다는 약간 CIWS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러시아 애들은 CIWS에 좀 목숨을 걸어요. 이렇게. 그러면 항공기를 뭐 쓰냐? 항공기는 SU-33 그리고 미그-29K 그리고 카모프 헬기들을 사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SU-33 너무 좋아해요. 제가 항공기 중에서 가장 예쁜 항공기가 너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SU-33이라고 항상 얘기해요. 이미지를 몇 개 더 보여드리자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유일하게 이제 소련, 러시아 장비 중에서 정말 너무 좋아하는 항공기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미그-29K, 수-33은 다 퇴역하고 미그-29K로 다 간답니다. 약간 아쉬워요. 수-33 안 쓴대요. 이제 다 미그-29K로 간다. 카모프 헬기들 쓰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적재하는지 대충 찾아봤는데 보통 이렇게 적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33에서 미그-29K로 가는 이유가 이해가 되네 라고 생각한 게 이 크기 차이 보세요. 미그-29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재를 해서 더 많이 적재를 하는데 수-33 같은 경우는 이 정도밖에 적재를 못해요. 8기밖에 못 넣어. 물론 이제 미그-29를 갑판에 올리면은 좀 더 수-33을 채울 순 있겠지만은 칸성비 생각하면은 미그-29가 나은 것 같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쿠즈네초프라는 배가 왜 만들어졌고 왜 항공모함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쿠즈네초프급이 항공모함이 아니라는 점에서 나오는 단점이에요. 가장 큰 단점인데 그게 뭐냐? 일단 얘는 중류를 씁니다. 이 매연 양이 엄청나가지고 실제로 항공기가 이착함을 할 때 시야를 많이 가린다고 합니다. 현대 군함들은 대부분 이제 내연기관을 쓰잖아요. 요새는 중류를 잘 안 쓴대요, 선박용으로. 그래가지고 매연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이제 경질류를 사용을 하면은 선박도 매연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막 시야가 불량해질 정도의 그런 매연은 안 나오게 할 수 있대요. 실제로 퀸엘급이 그래요. 근데 얘는 중유수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연료는 중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중유의 특성상 매연이 많이 나지만 과거부터 사용해온 방식이고요.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일러가 8개고요. 증기터빈은 4개예요. 보일러 2개로 증기터빈 하나를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추진체계 구조는 어떻냐면 아예 그냥 기어드 터빈 방식입니다. 정말 이 방식이에요. 다만 여기에 보일러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방식. 물론 이제 이 매연 때문에 착함시 시야를 방해한다고 하는데 항공모함이 아니라 전투함이기 때문에 약간의 쉴드가 된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단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연이 많이 나온다. 속도를 좀 줄이면 돼요. 그러면 진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러시아라는 문제점입니다. 이게 위에는 이제 중국의 산둥함이고요. 아래는 쿠즈네초프예요. 뭐 산둥함 다들 아시죠? 랴오닝함은 쿠즈네초프급 2번함이잖아요. 그리고 그 2번함을 베이스로 중국이 데드카피한 게 산둥함이고 근데 산둥함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 관리를 정말 잘해서 그런지 정말 깔끔해요. 쿠즈네초프는 이게 다 썩어가지고 실제로요 이 사진이 몇 개 더 있어요. 이게 배 꼬라지가 지금 이래요. 이게 배야? 그리고 이게 보일러예요. 이게 보일러냐? 2단계 보일러? 이게 과연 배가 맞나? 2단계 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지금 쿠즈네초프의 현실이에요.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고 항공기를 사용하는 전투함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쳐요. 이론적인 전술 그리고 그 전술을 실제로 사용하려고 했던 소련 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술적으로 이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고. 유지 관리를 잘해야지. 러시아라는 존재가 이 쿠즈네초프의 단점입니다. 유지 보수라도 잘했으면 이런 말을 안 해. 게다가 한 척밖에 없잖아요. 배다른 형제는 지금 중국에 있잖아. 전 개인적으로 랴오닝함의 그 엔진룸을 보고 싶어요. 산둥함이랑 크게 다르지 않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배인데 주인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심지어 이쪽이 오리지널인데. 그래서 지금 쿠즈네초프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개수하겠다고 항구에 처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대화 개수가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러시아 내부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걸 알아서 그런지 러시아도 항공모함 새로 건조하겠대요. 얘네들은 신기한 게
여전히 스토바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착함할 때는 미국이랑 똑같은데 이함할 때는 그냥 자체 이함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얘네들은 캐터펄트를 쓸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 뭐 하여튼 결론입니다. 전 이게 요약이에요. 미제놈들이 자꾸 날 항공모함이라고 억까한다. 이게 저는 핵심이에요. 이 새끼 항공모함이 아닌데 뭔가 이제 삐까번쩍한 항공기를 운영한다고 항공모함으로 자꾸 이 카테고리를 자꾸 넣는데 사실 얘는 항공모함으로 불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교리가 달라. 항공모함 교리가 아니야 얘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쿠즈네 초프급은 항공모함처럼 보이는데 항공모함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건조 목적부터 운영까지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없는 목적으로 건조가 되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여기에는 중국의 역할도 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쿠즈네 초프급 2번함 랴오닝함을 항공모함으로 취역시켰잖아요. 그래서 얘도 약간 묶어서 항공모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가져와서 사실상 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껍데기만 공유하지 아예 그냥 새로 만들었어요. 내부를 새로 만들면서 진짜 항공모함으로서 운영하려고 여러 궁리를 한 흔적이 보여요. 쿠즈네 초프급에 있는 대형 미사일 발사관 다 삭제했고요. 항공 관제를 위한 장비나 뭐 그런 거는 이제 자국의 장비들로 싹 다 갈아엎고, 사실상 그래서 껍데기만 같이 다른 배예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지. 아반떼하고 아반떼 N이 있잖아요. 근데 아반떼하고 아반떼 N을 같은 차라고 보나요? 아, 물론 같은 차라고 보긴 하구나. 오빠 병신이야 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약간 아반떼하고 아반떼 N 같은 존재인 거야. 다르잖아 이 둘은. 그러니까 껍데기만 같을 뿐 다른 애잖아. 뭐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는 미사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사용하는 전투함입니다. 위에랑 겹쳐요. 미사일의 가장 큰 문제가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적의 재밍이나 회피 유격 등의 공격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에 항공기가 유도를 해준다면 그 문제점을 많이 희석시킬 수 있다. 왜냐? 이 항공기로 어쨌든 적 항공기를 차단을 하고, 그리고 미 함대가 보여. 얘가 대함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지만 얘를 미사일 유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장거리에서 미사일의 명중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애초에 이 쿠즈네초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 미제놈들한테 장거리에서 미사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나온 게 얘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쿠즈네초프급은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중항공 로켓 순양함 혹은 그냥 중순양함이라고 부르면 된다. 뭐 하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좀 되시고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컨텐츠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